프랑스 항공사의 여객기 도쿄행 비행 중 엔진 고장이 발생하자 한 여성 수석 승무원이 기장에게 격앙된 목소리로 외칩니다. 한국이라고요? 그런 나라에 착륙해서 우리 생명을 맡긴다고요? 그녀는 한국 같은 작은 나라가 위기 대응을 감당할 수 있겠냐며 차라리 일본이나 중국이 낫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나 단 몇 시간 뒤 인천공항 활주로에 선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떨궜고 마침내 끝내 삼키지 못한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고 합니다. 대체 그날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왜 그녀는 그 나라를 다시 경유하게 되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클레망스 르마르셰입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태어났고 올해로 33이 되었어요. 지금은 에어프랑스 항공의 수석 승무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맡은 항공편은 A387편, 파리에서 도쿄로 가는 직항 노선이에요. 긴 노선이죠. 하지만 그게 전 좋았어요. 대륙을 가로질러 대양을 넘어 세계의 절반을 공중에서 누비는 기분이랄까요? 그 안에서 제가 느끼는 건 자부심이에요. 하늘 위 질서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 위기 상황에서도 흐트러지지 않는 훈련된 전문가. 그게 제 자신이었거든요. 그날도 평소처럼 준비됐어요. 비행 스케줄 확인, 탑승 전 점검, 정비팀 보고서까지 이상 없었고요. 승객 320명 전원이 착석한 순간 저는 늘 그렇듯 마지막 확인을 했어요. 동료들과 눈빛을 주고받으면서요. 자, 시작이야. 말은 안 해도 다 알죠. 23시간 동안 우린 흔들려선 안 된다는 걸요. 비행이라는 건 결국 예상과 통제의 연속이니까요. 이륙 후 1시간쯤 지났을까요? 저는 비즈니스 클래스 구역에서 식음료 상태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신입 승무원 소피가 조명 점검하러 갔길래 저는 그 아이가 뭘 놓치진 않았나 다시 체크했고요. 소피는 성실한 친구예요. 밝고 정직하고. 그런데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 제가 유독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소피, 이상 있으면 바로 말해. 혼자 판단하지 말고. 그렇게 말하니 그녀가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습니다. 선배님 하더군요. 기내는 평온했어요. 승객 대부분은 영화에 몰입하거나 잠들었고요. 아이들은 게임에 빠져 있었죠. 그런 고요함이 전 참 좋더라고요. 모든 게 내 손 안에 있다는 확신, 그게 제가 이 일을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예요. 그런데요, 그 평온이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이륙한 지 9시간쯤 지났을 때였어요. 기내 조명이 한번 깜빡였고 그 다음엔 어딘가에서 금속이 끊어지는 듯한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반사적으로 일어났습니다. 방금 뭐지? 그 순간 삐삐삐 경고음이 울렸고요. 갤리 쪽에 있던 동료들도 동시에 저를 쳐다봤어요. 전 무의식적으로 손을 통제석으로 뻗었고 곧 인터폰이 울렸어요. 클레망스. 기장의 목소리였어요. 침착했지만 제가 알아요. 그 안에 감춰진 떨림을요. 엔진 하나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비상 착륙을 준비 중입니다. 어디로 착륙하죠? 기장이 잠시 망설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 인천공항입니다. 현재 교신 가능성과 관제 응답률이 가장 우수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무의식적으로 되물었어요. 한국이요? 정말요? 목소리가 올라간 걸 저도 느꼈어요. 순간 당황했죠. 그래도 다시 한번 물었어요. 일본이나 중국도 있는데요? 하지만 기장은 단호했어요. 인천이 가장 빠릅니다. 현 상황에서 최적의 선택입니다. 기장과의 통화를 마치고 수화기를 내려놓았을 때 제 머릿속은 뒤죽박죽이었어요. 한국. 제가 신뢰란 단어를 한 번도 연결해 본 적 없는 나라. 산업 기술력은 그럭저럭 괜찮다고 들었지만 어디까지나 모방의 나라라는 인식이 있었거든요. 유럽은 품격이고 매뉴얼은 독일이 최고라고 여겨왔죠. 아시아는요? 감정이 앞서고 위기 때는 늘 통제가 무너진다고 배워왔어요. 그것도 제 아버지가 제게 늘 말하던 조언 중 하나였고요.
전 그 말을 의심한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은요. 제가 직접 그 위기 속으로 들어가게 된 거잖아요. 한국이라는 낯선 이름의 나라로요. 승객들에게 상황을 아직 알릴 순 없었지만 기내는 이상하게 흐트러지기 시작했어요. 비즈니스석 몇몇 승객이 불편함을 느꼈는지 호출 버튼을 누르기 시작했고요. 저는 웃으며 기상 문제로 흔들림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제 심장은 계속 빨라지고 있었어요. 그 작은 진동과 삐걱거림이 어쩐지 평소와는 달랐거든요. 머릿속에 계속 같은 말이 맴돌았어요. 그들이 정말 감당할 수 있을까? 절차는 잘 따라가겠지. 하지만 그 절차가 과연 유럽 수준일까? 이건 제 오만함이었겠죠. 그런데 그땐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었어요. 그때 소피가 다가왔어요. 선배님, 지금 무슨 일이에요? 저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 말했어요. 엔진 하나에 이상이 생겼어. 비상 착륙 준비 중이야. 걱정하지 마. 절차대로만 하면 돼.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제 손바닥은 이미 땀으로 젖어 있었고 속은 점점 더 조여오는 느낌이었어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다시 승객 안전 점검에 돌입했습니다. 벨트 확인, 수화물 정리, 유아 동반자 위치 확인, 의료 키트 체크. 모든 게 루틴이었지만 그 루틴 속에서 제 머릿속은 하나의 질문으로만 가득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 정말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을까? 그 질문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 인생을 바꾼 그 답은 곧 눈앞에서 드러나기 시작하더라고요. 비행기가 인천공항 활주로에 부드럽게 내려앉는 그 순간, 저는 이미 뭔가 다르다는 걸 직감했어요. 충격이 거의 없었고, 속도 감속도 자연스러웠고, 기체는 좌우 흔들림 없이 정확히 멈췄어요. 순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정도면 활주로 자체가 정교하게 설계돼 있다는 거잖아. 그때부터 제 머릿속이 조금씩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이건 단지 파일럿의 솜씨만으론 설명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창밖을 보자마자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활주로 양옆으로 구조 차량들이 정확하게 정렬돼 있었어요. 단순히 대기 중인 게 아니라 각 차량의 간격, 위치, 방향까지 정밀하게 계산된 것처럼 보였고 우리가 착륙하자마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뭐랄까 마치 작전 수행하는 군대 같았어요. 이게 정말 한국이라고요? 그 말이 제 입에서 나올 뻔했어요. 외부 교신도 끊김없이 이어졌고 관제탑에서 들려오는 영어 안내는 짧고 명확했어요. 톤도 흔들림이 없었고 발음도 정확했고요. 그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건 한 단어였어요. 신뢰. 도착 후 기체가 완전히 정지하자 기장은 방송으로 말했어요. 비상 절차를 개시합니다. 승무원 여러분, 대피 유도 준비해 주십시오. 저는 평소처럼 동작을 수행했어요. 하지만 속은 완전히 뒤집혀 있었죠. 비상구를 열었을 때 문 앞에 서 있던 구조대원이 저를 향해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괜찮습니다. 저희가 안내하겠습니다. 그 한마디에 저는 순간 멍해졌어요. 그 눈빛이, 그 말투가 그냥 외워서 하는 말이 아니었거든요. 진심이 느껴졌어요. 정말로요. 승객들은 차례로 활주로로 이동했고 우린 유도선을 따라 걸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또 있었어요. 구조대원들이 한 명 한 명 상태를 체크하고 있었어요. 그 과정에서 영어는 물론 일본어, 중국어까지 자유롭게 쓰더라고요. 전 이 장면에서 진짜 숨이 턱 막혔어요. 다국어 구사력은 기본이고 언어에 따라 분류까지 이미 시작돼 있었고요. 공항 외곽에는 이미 다국어 안내판이 촘촘하게 설치돼 있었어요. 저는 솔직히 좀 창피했어요. 우리가 위기 상황 속에 있는 게 맞나? 너무 매끄러웠거든요. 그 와중에 한 아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품에 안겨서 고개를 흔들며 울고 있었죠. 제가 다가가려는 순간 누군가 먼저 움직였어요. 민지였어요. 우리 승무원 중 한국인 동료요.
민지는 무릎을 꿇고 아이 눈높이에 맞춰 말했어요. 괜찮아요. 무섭죠? 근데 곧 좋아질 거예요. 이거 먹어볼래요? 그리고 조용히 사탕 하나를 아이 손에 쥐어줬어요. 놀랍게도 아이 울음이 잦아들었어요. 그 장면에서 제가 느낀 건 딱 하나였어요. 이건 훈련으로 나올 수 없는 태도다. 그건 사람에 대한 진심이었어요. 그 순간 제가 유럽에서 배운 방식이 떠올랐어요. 감정은 통제를 방해한다고, 위기일수록 감정을 배제해야 한다고 배웠죠. 근데 여기는요. 감정이 통제가 아니라 안정의 시작점이었어요. 우리는 구조 차량을 타고 임시 대기 공간으로 이동했어요. 창밖으로는 구조팀과 정비팀이 움직이고 있었고요. 모든 장비가 질서 있게 정리되고 있었어요. 각 차량은 정해진 위치로 이동했고 누가 지시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흩어졌어요. 제가 보기엔요. 이건 훈련 몇 번으로는 안 되는 동선이에요. 이건 반복과 시스템의 합작품이에요. 대기 공간에 도착했을 때 저는 다시 한번 놀랐어요. 그 공간은 솔직히 말해 라운지급 시설이었어요. 의자 배치도 프라이버시가 보장됐고 담요와 따뜻한 음료, 물티슈까지 세팅돼 있었어요. 공기조차 쾌적했고요. 배경에는 조용한 음악까지 흐르고 있었어요. 소피가 제 옆에 와서 속삭였어요. 선배님 여기가 진짜 비상 대기실 맞죠?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냥 고개만 끄덕였어요. 근데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깨지기 시작했어요. 정말 생각지도 못했어요. 한국이 이 정도일 줄은요. 한국이니까 불안하다고 생각했던 저 자신이 지금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 공간 안에서 저는 계속 주변을 관찰했어요. 아이를 동반한 가족은 별도 공간으로 안내됐고 고령자에겐 휠체어와 간호 인력이 따로 배치됐어요. 심지어 외국인 전용 통역 인력까지 배정돼 있었어요. 그 모든 게 정해진 절차 같지 않았어요. 그냥 사람을 위한 배려였어요. 그때 처음 생각했어요. 혹시 내가 지금까지 정말 틀렸던 걸까? 전용 휴게실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멈춰 설 수밖에 없었어요. 그곳은 지금까지 제가 비상 상황에서의 승무원 대기 공간이라고 상상했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쓸쓸하거나 불편한 느낌 전혀 아니었어요. 깨끗하게 정리된 개인 락커, 따뜻한 조명, 고요하게 울리는 음악, 그리고 벽면 전체를 차지한 대형 디스플레이가 있었어요. 그 화면에 떠있던 건 지금 우리가 탔던 A387편, 그 비행기의 실시간 정비 상태였어요. 처음엔 그냥 점검 상황 정도를 보여주는 줄 알았어요.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아니었어요. 엔진 번호, 센서 교체 여부, 연료 압력 수치, 심지어 각 정비 항목별로 담당자의 이름과 작업 시간, 예상 완료 시각까지 적혀 있었어요. AI 분석 결과라는 항목도 있었고요. 거긴 아예 보잉 본사와의 연동 상태까지 표기돼 있었어요. 그걸 본 순간 저는 진짜 할 말을 잃었어요. 이건 그냥 점검이 아니었어요. 시스템 그 자체였고 그 안에 사람이 있었어요. 정비사 이름 하나하나가 책임처럼 느껴졌고 그 화면은 단순히 지금 뭐 하고 있다는 정보가 아니라 당신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책임지고 있는가를 증명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앞에 서서 계속 화면을 바라봤어요. 유럽에선 이런 시스템 본 적 없어. 심지어 파리샤를 드골에서도 이 정도는 아니야. 그런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마음속 어딘가에서 철컥, 철컥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혹시 내가 틀렸던 걸까? 그렇게 한참을 서 있다가 창밖을 보게 됐어요. 공항 내부 도로를 따라 구급차가 빠르게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 안에 누워있는 아이 옆에 눈물 머금은 어머니. 그 모습이 눈에 들어오자 저는 본능적으로 일어났어요. 그리고 따라갔어요. 그냥 멈춰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휴게실 바로 옆에 마련된 응급의료구역, 그곳에서 저는 또 한 번 무너졌어요. 아이를 조심스럽게 눕히는 구조대원, 정확히 연결된 의료장비, 산소 포화도 측정, 체온, 맥박.
그리고 조용히 다가가 설명하는 심리 상담사. 그 옆에는 통역사가 있었어요. 일본어로 설명을 이어갔고 어머니는 그걸 들으며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어요. 그 장면이요. 그냥 체계적이라는 단어로는 설명이 안 됐어요. 그 안엔 감정이 있었고 책임이 있었고 무너질 틈이 없었어요. 이 아이 곧 괜찮아질 겁니다. 한 구조원이 아이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어요. 그 말투에서 저는 오랜만에 아니 처음으로 진심을 느꼈어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또 하나가 무너졌어요. 감정은 위기 대응에 방해가 된다. 제가 프랑스에서 수십 번 들었던 말이에요. 저도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후배들을 가르쳤고 감정 배제야말로 전문성의 기준이라고 믿었어요. 근데 지금 제 눈앞에서 그 감정이 한 어머니를 진정시키고 한 아이를 안심시키고 있었어요. 의사는 차분했고 통역사는 공감했고 구조원은 책임감 있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이 당연한 듯 흘러가고 있었어요. 전 조용히 아이 옆에 앉았어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이건 매뉴얼이 아니야. 이건 문화야. 이건 태도야.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훈련이 아무리 철저해도 그 안에 진심이 없으면 불가능한 태도거든요. 그때 디스플레이에 새로운 알림이 떴어요. 흡기 개통 센서 이상 교체 완료 기체 점검 최종 단계 진입. 이름이 또 나왔어요. 정비팀장, 그리고 파트 담당자들의 실명. 그 밑엔 예상 완료 시간 42분 후. 저는 진짜 그걸 보면서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이건 단순한 정비가 아니야. 이건 사람을 살리기 위한 정밀한 진단 시스템이야. 그때부터 저는 더 이상 회의할 수가 없었어요. 오늘만 운이 좋았던 거 아냐? 보여주기식 아닌가? 그런 의심조차 할 틈이 없었어요. 이건 축적된 결과였고 반복의 산물이었고 철학이었어요. 그리고 그걸 저는 지금까지 작은 나라의 흉내라고 단정 짓고 있었어요. 소피가 제 옆에 와서 조용히 말했어요. 선배님, 처음엔 진짜 무서웠는데요. 지금은 괜찮은 것 같아요. 뭔가 보호받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저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어요. 맞아요. 저도 지금 그 느낌을 받고 있었어요. 어떤 보호막 안에 들어와 있는 기분. 그리고 그건 시스템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그 안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 때문이었어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인정했어요. 제가 틀렸습니다. 그 말을 마음속에서 수없이 반복했어요. 자존심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 순간 저는 한 사람으로서 진짜 성장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정비가 거의 완료되었으며 탑승 수속은 30분 뒤부터 재개됩니다. 휴게실에 울려 퍼진 방송을 들으면서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창밖을 바라보니까 우리 비행기는 여전히 조명을 받은 채 조용히 서 있었고 그 주변에는 마지막 점검을 마무리하는 정비사들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 모습에서 전 이상하게도 고요함을 느꼈어요. 공항 직원의 안내에 따라 저희는 다시 탑승 게이트로 이동했어요. 발걸음이 느려졌던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그동안 제가 믿어왔던 기준들이 하나씩 무너지고 있었거든요. 그 무너짐이 부끄럽기도 했지만 동시에 따뜻했어요. 탑승 브리지를 지나 문을 열고 기내로 들어선 순간 전 잠시 말을 잃었어요. 정말 우리가 아까 타고 내렸던 그 비행기 맞아? 기내는 완벽하게 복구돼 있었어요. 좌석 정리 상태는 말할 것도 없고 머리받침 커버는 모두 새 걸로 바뀌어 있었고요. 조명은 부드럽게 조정돼 있었고 공기 상태까지 상쾌했어요. 제가 알고 있는 한 이 정도 회복은 몇 시간이 걸리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짧은 시간에 그걸 해낸 거예요. 그리고 가장 놀라웠던 건 각 좌석마다 놓여있던 정비 완료 카드였어요. 그 카드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정비 완료. 본 기체의 안전성은 확인되었으며 아래 정비 인력이 모든 절차를 수행하였습니다. 그 아래엔 팀장의 이름, 그리고 파트별 정비사들의 실명이 줄지어 적혀 있었어요.
그 종이 한 장이요. 저한테는 책임의 서명처럼 느껴졌어요. 누구도 숨지 않았고 누구도 익명으로 남지 않았어요. 정비를 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사람이 직접 책임을 지겠다는 의지가 보였어요. 기장이 인터폰으로 방송을 시작했어요. 여러분,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이번 비상 상황에서 한국인천공항 측의 신속하고 완벽한 협조로 저희는 무사히 비행을 재개하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전합니다. 기장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엔 감동이 묻어 있었어요. 저는 방송을 들으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그 장면을 봤습니다. 활주로 끝자락에 줄지어 선 인천공항 직원들. 우리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절차적으로 배웅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건 진심이었고 사명을 다한 뒤에 조용한 작별 인사였어요. 그 모습에 저는 한순간 숨을 멈췄어요. 뭔가가 목까지 차오르더니 그제야 겨우 참고 있던 눈물이 조용히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그동안 저는 모든 걸 제 기준으로 판단했어요. 매뉴얼의 정교함, 절차의 완성도, 시스템의 정밀함. 아시아의 공항은 늘 준비가 부족하다고 생각했고, 특히 한국은 기술은 있어도 체계는 부족하다는 이미지였어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판단이었는지 이제야 뼈저리게 느껴졌어요. 비행기가 활주로를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이륙을 준비하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저는 조용히 손등을 움켜쥐고 계속 속으로 반복했어요. 미안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하늘로 다시 떠오르는 그 순간 뒤를 돌아보지 못했지만 저는 알아요. 그들이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을 거라는 걸요. 우리는 끝까지 지켜보고 있다. 그 눈빛이, 그 인사 한 번이 지금도 제 안에서 선명하게 남아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에어프랑스 항공의 아시아 노선 중 인천공항을 경유하는 항로를 스스로 자원하고 있고요. 누가 이유를 물으면 저는 간단히 말해요. 기술은 어디에나 있어요. 하지만 진심은 저는 그곳에서 처음 봤어요. 그 이후로 저는 승객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졌어요. 눈을 더 오래 마주치고 말을 더 조심스럽게 하고 무슨 상황이 닥쳐도 먼저 숨을 고르게 됐어요. 그게 그들이 제게 준 가장 큰 선물이에요. 이제 저는 제 후배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생겼어요. 진짜 시스템은 매뉴얼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야. 그건 결국 사람으로, 마음으로 완성되는 거야. 그걸 나는 인천에서 배웠어.